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힘을 못 씁니다.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시장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안 가고 있을 땐 그냥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걸 자꾸 간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안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 상태가 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말은 지금 왜 굳이 뭘 사야 하는 겁니까? 왜 뭘 사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도주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만들어져야지만 지수라는 것도 위쪽으로 쭉 치고 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또는 OLED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바이오가 이끈다든지 어떤 주도 섹터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테마주만 난리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마주, 품절주, 그리고 어떤 뭐 정치 인맥 관련주, 성이 같다는 둥, 뭐 정책이 이게 나올 거라는 둥, 그리고 개별 테마라고 하는 우리 개별 호재가 있어가지고 대주주 변경 이런 것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또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이 탈원전인데 원전 정책의 기대감 그런 걸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 전부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 제가 조금 풀어서 해석해드리고 만약 저만의 해석을 조금 포함을 해드린다면 비트코인 시장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던 분들 역시나 급등주 좋아하죠. 날아가는 종목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무너졌는데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 아니죠.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가? 세미 시스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세미시스코가 저점에 지금 5,300원대 만들어졌던 종목이 지금 4만 원입니다. 8배가 단 2주 만에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런 거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왜 삽니까?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따라붙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생 포트폴리오에는 세미시스코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십니다. 뭐가 말을 해주고 있죠? 거래량을 보면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고 제 말을 무조건 고지고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 사시겠지만은 제 방송을 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보면 삼성 스펙 45 이런 것들 보실까요? 삼성 스펙 45도 이렇게 보면은 2,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6배나 날아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 정신줄을 꽉 잡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빠져내려갈 때 이렇게 무섭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야 이거 지금 다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품절주고 역시나 따라붙을 만한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에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가? 주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도주가 왜 안 나왔는가? 보통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외국인들은요. 시세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세를 만든다. 결국 흐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 하다가 고점만 살짝 만들어 내놓고는 바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 일만 있을까? 이번에만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은 지금 18조에 해당되는 순매도 물량들을요.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세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제가 외국인이면 한국에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한국 반도체 어디다가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평택? 아니면 뭐 부산입니까? 아니면 광주입니까? 어디에 짓는다고 합니까? 조지아주입니다. 왜 갑자기 미국에 투자한 거죠? 애플카 한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가 공장을 짓는답니다. 어디다가요?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6.8%입니다.
성장률이 6.8%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3.8%대입니다. 그 말은 성장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말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고 취업률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뭐 모든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폭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거 지금 투자 메리트가 과연 있나?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해서 반도체 품절 현상 때문에, 품귀 현상 때문에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 많이 사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사놓고 나니까 고점에서 나오는 뉴스는 기대감이었는데 현실은 어떻죠? 마이크론에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밀리기 시작하고요. TSMC랑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파운드리 기대감이 있다면서요.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면서요.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적이라든지 실체가 받쳐주지 못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졌던 두산중공업, 이것도 잘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있습니다. 뭐 소형 원줄, 뭐 모듈 원자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탈원전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 수혜받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두산중공업. 기대감 아닙니까? 두산중공업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만나서 앞으로 두산중공업의 원조로 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무언가요? 미국과 독일이 합작해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합작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뿐만 아니라 원자로 산업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 어때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관련주로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산중공업 지금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두산건설에 대한 실적 부분 그거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습니다. 돈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아주 부실한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매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게 지금 테마 장세가 아니고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0조나 되는 거대 기업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테마 장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테마 장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양날의 검입니다. 여기서 득을 보는 사람은 단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이 갑자기 테마로 엮여서 급등했으면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시장에는 위험 요소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증시가 갈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요. 눈앞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터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다 터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간다만 외치고 있는 이 증시, 저는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갈 거면 제대로 가지 왜 테마주로만 급등을 시키고 왜 성씨가 같다고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발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까? 물리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지 않는 것이 세력들을 우리가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력들 주가 띄워 올리라고 하세요. 우리는 안 삽니다. 절대 급등주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사주지 마세요. 그럼 그들도 팔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물리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회가 오고 그런 주식시장이 만들어져서 세력들이 절대 개미를 깔보지 않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상황 역시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5월 10일에도 현금화 80%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강력하게 현금화하는 것이 우선인 거지 종목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목은 역시나 올라온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식음료 파트,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화폐 개혁주 파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상회의 이런 쪽들 아직까지 안 올라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게임주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보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흑자가 난 기업들 주가가 안 올라갔다. 지금 한번 돌이켜보신다면 올라온 기업들 빠질 때 걔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보자라는 주장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문현지 멘토님 항상 매주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동아 타이어. 어떤 거요? 동아 타이어. 동아 타이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450원. 비중은요? 100% 갖고 있습니다. 100%예요? 예. 저는 이 상담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100%예요.
종목을 떠나서 100%인 상담이 들어오면은 저는 그분께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예, 뭘 샀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 사면은 저는 무조건 뭐라 해요. 왜 그러냐면은 100% 비중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도박을 할 때도 올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패가 엉망진창이고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 올인합니까? 아니면 이길 가능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올인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비중 실으실 거면 어디 가서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지금 뭔가가 조언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은 100% 실을 정도의 확신이 없는데 100% 들어갔다. 이 말을 지금은 결과가 좋아서 수익이 나고 있어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떨어졌으면 아마 시청자님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일전에 떨어지면 주가매수도 안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돈은 없고, 돈은 어디서 구하지, 빚이라도 내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떨어질 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앞으로는 제가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다행히 예. 동아 타이어라고 하는 이 기업,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해 11월인가 12월 정도쯤에 타이어 관련주 좋습니다. 왜? 사람들 캠핑 다닙니다. 그리고 캠핑 다니면 타이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동차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가 의외로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놓으면 이득을 봅니다라고 설명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간 거는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더 팔릴지는 잘 몰라요. 예. 이해가 되나요? 예.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자동차 주문 넣으면 안 나와요, 자동차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다 떠안고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100% 투자해서 지금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전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 예.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밀리면 판다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제시해드린다면 12,500원을 정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거든요. 예. 지난 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12,500원이 밀리면 난 전량 매도할 거야 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준이 마음에 든다면은 거기서 매도, 아니면 더 아래쪽에서 매도하시거나 본전 매도가 맞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됐나요? 예, 무슨 네,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의 크기만큼 들어가는 거고 내가 손실해왔을 때 감당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여기가 밀리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품절주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5,000원대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한진중공업이고요. 네, 비중은 65%, 네. 그다음에 단가가 29,000원이요. 예? 29,000원이요. 29,000원요? 네. 비중은 또 65%라고요? 네, 이게 회사에서 받은 거였던 거라서. 회사에서 왜 이런 식으로 줬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싸게 준 건데, 네. 그 이후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엄청 오래 들고 계셨군요. 네네네. 그냥 남편이 예전에 다녔던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냥 다녔던이에요? 네, 다녔던이에요, 다행히. 지금 이제 나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올 때 주식도 팔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이미. 손실 중이었어요? 50% 이하 손실이었나? 뭐, 그래서. 네. 도저히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떠안고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요즘에 조금 막 이렇게 한 번씩 튀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다 손절을 해야 되나, 조금 일부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물타기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어차피 생각이. 이거 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이런 거죠, 그죠? 약간 그런 회사에서 거. 이렇게 우리 사주식으로 성과금 형식으로 맞아요. 막 주고. 네네. 네. 그럼 없는 돈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아, 예, 일단 어차피 그 돈 네. 성과금 받고 이렇게 주식 받았을 때 그 돈 쓰려고는 했지만은 쓰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돈 안 써도 일단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거 팔지 마시고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요. 물론 이걸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매도하라 하고 싶어요. 근데 실력이 없다면은 그냥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언제까지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냐면 실력이 생길 때까지 그냥 시간을 투자하세요. 실력이 안 생기면 어떡하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평생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예, 주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주식 공부도 좀 한번 해보시고 한진중공업이 지금 당장에는 힘든데 사실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회복이 될까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직은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는. 근데 일단 뭐 3,000원대라든지 지난번처럼 한번 더 떨어져 준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추가 매수 하려면 확신과 실력과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누가 추가 매수 해라 해가지고 한다면은 시청자님 아마 없던 병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상폐가 되거나 뭐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질 기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건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좀 더 투자한다든가? 하지 마세요. 네,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다가 5,000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데 5,000원까지 내려가기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딴 거 주식 산 거 없으시죠? 딴 거 있어요. 딴 하지 거는 마세요. 근데... 주식 하지 마시고 빨리 파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을. 딴 거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잘하면 이것도 잘 정리해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맞아요. 평생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사실 이 상담을 오래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심하고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5,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알아야 돼요. 왜 내려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내려가게 된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알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계시다가 5,000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더 빠르고 그때까지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근데 죄송한데 5,000원까지 안 오고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죠? 계속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2만 원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손실 줄이고 매도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걱정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2만 원대부터 분할 매도로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네. 기회비용도 아까우니까 다른 종목을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2만 원까지 올라오면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100% 이상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도가 맞고 떨어지면 전화를 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MG 제약이요. 네, CMG 제약이고요. 예. 제가 이제 차트를 나름대로 봐가지고 지금 딱 매직 구간인 것 같아서 실은 어제 샀거든요. 어제 샀다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4,710원이고요. 네. 그리고 저 10% 샀는데 계속 제 생각은 계속 더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요? 이게 좀 지금 사놓으면 좀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왜요? 미리 왜요? 그러니까 왜?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죠. 뭐 때문에 갈 것 같고 뭐 때문에 매집인 것 같아요? 세력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혹시? 나 매집 중이니까 아니요. 지금 사세요 이렇게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네. 그냥 나름대로 10년치 그 차트도 보고 네. 또 월 좋습니다. 차트도 보고 뭐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예. 일단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예. 제가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여쭤봐드린 이유는 이유도 모르고 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 계획을 짜거나 올라갈 때 뭐 어떻게 하겠다, 사서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짤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저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차트만 보고 대충 감으로 하신 거거든요. 차트 보니까 매집인 것 같네.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바닥 잡는 것 같네.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네라는 어떤 나의 추측과 나의 그냥 감으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감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감으로 나와야 됩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차트로만 보고 나와야지 CMG 제약이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유가 별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 4,400원대 여기 밀리면은 차트가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저기서 손절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만약에 근데 이제 CMG 약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약을 만들고 있고 신약 어떤 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를 조금 더 나는 해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MG 제약은 저는 예전에 이제 작년 요쯤에 올라오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좋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아, 예.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손절이 맞는데 만약 기업의 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능성을 보신 거라면은 저는 4,000원 이하까지 밀릴 때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3,500원부터 4,000원 사이쯤에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조금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서는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좀 더 내려가면 그때 매수해라. 지금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4,400원 무너지면은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도하고 나중에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고 매수하신 거니까요. 예, 예.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차트만 보고 매수한 사람은 차트로 끝을 내야 되고요. 기업을 보고 매수한 사람은 기업을 보고 끝을 내야 돼요. 근데 이 CMA 제약이 그 조회병인가 그런 네. 계통의 정신질환 그런 네. 약 제조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을지, 그리고 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조현병 이런 게 아니라 조현병이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에. 그죠? 예, 예. 지금 사회 문제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저출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테마로 본다면 얘보다 더 뛰어오를 만한 테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CMG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넘쳐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빠질 때 손절하자, 그리고 올라올 때 요소 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한전선 3,200원에 20%요. 3,200원에 20%면 언제 사신 거예요? 저 금요일이랑 월요일 날 뭐 이렇게 샀어요. 왜 사셨을까요? 호재도 뭐 코스피 200 들어가고 호반 기기도 있고 호재도 있는 것 같고 막 오르고 하길래 더 네.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거를 제가 딱 그 네 글자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따라해 주세요, 제 말을. 네. 홀렸어요. 홀렸어요. 네, 홀리신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구무에 홀렸다, 귀신에 홀렸다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주식시장에 홀려버리신 거예요.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자, 코스피 200 들어갈 겁니다. 전선 가격 올라갑니다. 안 사고 싶어요. 아, 빨리 사셔야지 하면서 지금 홍보한 거예요, 세력들이. 네. 거기에 지금 홀리가지고 사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때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못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돈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누가 잘 싸게 사는 거 비싸게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예, 비싸게 팔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방송에서, 뭐 여기저기서, 뭐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서 전부 다 좋단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야 이렇게 비싸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저 상품 같은 거 뭐 어디 우리 옛날에 성행했던 바가지 씌우는 관광 상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관광차 타고 가고 있으면 어디 상품들 뭐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상품 같은 거 보러 가면 거기서 어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때요? 이야, 저거 먹으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갑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중에서 10,000원에 파는 것도 50만 원에 사고 온다니까요. 네. 왜 그럴까요? 좋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요. 이런 네. 거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종목을 잡고 앞으로 평생 물리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잘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잘 정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본전이기 때문에 잘 대응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홀리신 거 인정하시고 여기서 수익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에이, 여기서 수익 줘도 안 먹어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반등이 오긴 올까요? 아니요, 반등을 떠나서 지금 그냥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볼게요. 이거는 대응하지 못하면 크게 물리거나 자꾸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고 그런 종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실력이 없으면 계속 놀아나면서 계좌가 계속 박살나고 물려버리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서 사실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데 올라갈 때 따라 붙으셨는데 수익도 못 내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또 내려왔다는 것은 저는 실력이 아직까지 출중하지는 않으시구나라고 저는 감히 판단해보고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유한양 오늘 샀는데요. 64,700원에 샀는데 네. 잘 몰라서요. 예. 예, 오늘 사셨어요? 네,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주식, 예, 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좀 더 들고 와보시길 바라겠고요. 요거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요즘에 뭐 어르신들께 공손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감히 뭔가 말씀드리기가 요즘은 참 어렵네요, 세상이. 그래서 예, 지금 주식 예. 하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이 소중한 돈 제발 지켰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볼 거예요. 예. 소중하잖아요, 내 돈, 그죠? 네, 예, 예. 네, 그냥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식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알 때까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오늘 샀는데 막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을 들고요. 네, 예, 유한양이 예.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유한 킴벌리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약 이런 쪽에서도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회사는 좋기 때문에 반등 나갈 때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올라올 텐데 여기서 득을 보신 다음에 여기서 수익 나면 책 살 정도의 돈은 되실 거예요. 가까운 서점에 가서 주식 관련 책을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나면 바로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주식시장 계좌에서 돈을 빼버리세요. 그리고 예, 공부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밑으로 빠질 때 62,500원짜리에서 저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한 다음에 다시 실력을 쌓고 다시 신길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략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앞으로 전망이랑 언제쯤 팔면 좋은지 궁금해서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한 반년 됐어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700원에 60%요? 14,700원에 60%. 제 또래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예. 네,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주식에 전망 따위 없습니다. 예, 주식은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를 만한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알아보고 있는 건 남들도 알 만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하고 계세요. 맞나요? 네, 맞아요. 왜 검색하면 다 튀어나오는 걸로 우리가 전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전망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땅값이 오를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 나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자리가 땅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땅은 이미 비싸요. 그 말을 네, 맞아요. 모두가 전망이 좋다고 하는 거는 싸단 말입니까? 비싸단 말입니까? 비싸단 싸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네. 간단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망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업은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 6,000원에 있던 종목이 14,0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전망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를 시청자님이 알아야 돼요. 제가 알든지.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서 시청자님도 알고 전 국민이 알고 지금 모든 시청자가 알게 되면 이거는 어때요? 전망이 없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또 번호는 나 혼자 알아야 당첨금이 큰 거지 전 국민이 다 알면 당첨금 5,000원도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전망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전망 궁금해하셨는데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고 그거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걸 또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매도하시고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음 매매 하지 마세요, 이거. 네네. 아시겠죠? 돈은 이게 주식시장이 돈으로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돈 벌 확률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안 쓰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나쁜 기업은 아닌데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구간을 설정해 드릴게요. 13,6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럼 줄이면은 어쨌든 손실 약간 보고 나올 텐데 그 돈을 계좌에서 다 빼버리세요.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또 밀리게 되면은 이제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무너지는 자리가 이제 저점 깨질 때 12,500원이거든요.
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또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일단은 주식을 잠시 쉬시면서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시장에 속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는 세력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네. 세력한테 안 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거나 재료를 봤을 때 한 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 13,600원, 12,500원 이 자리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고 전량 매도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보시고요. 만약에 안 무너지고 올라간다면은 수익을 크게 챙기지 마시고 전망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야, 이 전망 좋다고 속는 사람들 아직도 있구나 생각하고 16,000원, 17,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잠깐 떨어져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그, 네, 진 매트릭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자, TV 보고 계신가요? 예,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진매트릭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18,123원이고요. 네, 12%요. 18,123원에 15%. 12%. 4월에 사신 거예요? 지금 처음에, 네, 그때쯤 산 것 같아요. 네. 아까 중간에 물을 한번 탔는데, 아, 4월이 아니고 그 전이구나. 그래서 4월에 한번 올라왔을 때, 네. 털까 하다가 조금 더 가겠다 싶어서 뒀는데, 이게 이제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랑 그런 건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 이제 없는 돈이라고 마음을 좀 비워놔서. 세상에 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둬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그냥 아예 없. 예, 거의 주식을 반토막 하실 때 네. 100원 한 푼도 좀 아깝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날리면 어디 기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죠? 시청자님이 어디 기부한다고 한다면 제가 아우 좋은 곳에 쓰시네요.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돈 날리면요. 부자들한테 돈 주는 꼴이에요. 예, 아니 부자들 안 그래도 돈 많은데 우리가 그걸 돈까지 줘가면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푼, 두 푼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몰라서 샀다, 몰랐어요. 이런 건 다 말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주식은 바로 실전인 거고 여기는 굉장히 진지한, 좀 잔인한 게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진매트릭스 나쁜 기업 아닙니다. 이거 진단키트 관련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쪽을 엮여 있는데 진단키트 쪽에도 분산 진단 이런 쪽이 엮여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봐야 돼요. 근데 얘도 코로나 이전에 적자가 나던 기업인데 코로나 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수혜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네,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 말은 얘도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진단키트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런 데 지금 백신이 보급 잘 되고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 안 된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수출길도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마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폭락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등 나왔던 최근에 매수하셨던 자리부터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조금 밀릴지언정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차트를 어느 정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저점이 9,3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5,7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으나 저기까지 내려간다고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추가 매수를 그냥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이러한 개념과 전략과 분석을 조금 하실 줄 알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을 탈까 말까 고민을 좀 해요. 네, 사지 마시고 9,300원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 머무르면 그때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 5,700원에서 그냥 하는 게 제일 속 시원하고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그냥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엑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고요. 예, 23,600원에 10%거든요. 23,600원에 10%요. 예.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예? 방금 전 상담 들으셨어요? 아, 예, 예. 네, 진 매트릭스 상담했는데
예. 진단키트 관련주는 액세스바이오도 똑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두 분 어디 뭐 같이 이웃이세요? 왜 가격대가 비슷하죠? 아니 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셔가지고 이렇게 물려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 제가 지금 그때 뭐에 홀렸는가 봐요. 오늘 맞아요. 생각날 주식에는 귀신이 살아요. 예, 네. 주식 시장에는 이 못된 귀신이 살아가지고 개인들 홀리고 다니는데 그게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얘도 보면은 적자가 80억씩 나던 회사가 진매트릭스보다 더 많이 법니다. 아까 진매트릭스는 막 40억, 50억 이렇게 흑자 났는데 얘는 지금 600억 나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빠요? 어떻게 네, 자, 잠시 좀 심호 마시고 심호 마시고 조금 이렇게 집중 한번 해볼게요. 나 가슴이 막 떨려요. 네, 가슴 떨릴 필요 없습니다. 자, 80억이 적자가 나다가 680억을 벌고 있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예, 괜찮은데. 괜찮아진 좋네. 기업입니다. 그 말을 테마 때문에 진단키트 테마 때문에 올라왔던 거지 그 테마 때문에 상승하기가 버거워요. 왜냐하면 테마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진단키트는 들고 갈만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 가져가 볼만 하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가 그래 높지 않고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6,900원 정도까지가 밀리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10,000원짜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게 나은데 떨어졌을 때 안 팔면 손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서 올라갈 때 이득을 봐버리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 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수익을 예?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수익을 내고 나온다. 네, 수익 안 내면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시간 많이 걸려도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예. 네, 그냥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급등주 먹어야 되는데 내가 100% 지금 한 달 만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내 자산을 그냥 불려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불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 16,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전화 한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가 매수 통해서 올라올 때 득을 챙겨봅시다. 뭐라고요? 16,900원이요? 네, 16,000원대 밑으로 빠지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다릴까요? 마음 같아선 지금 전량 매도하고 주식 접으라고 싶은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주식을 잠깐 안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기업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놀라신 것 같거든요. 예, 많이 놀랐어요. 놀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수익 내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손실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마음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